지금 어디 있는지는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런데 QLD TQQQ 들고 계시면 지금 이 순간이 그냥 하락장이 아닙니다. 계좌의 세계관이 흔들리는 구간입니다. 금도 빠지고 나스닥도 빠지고 비트코인도 같이 무너질 때 사람들은 제일 쉬운 설명 하나를 찾습니다. 누가 지명됐다. 누가 매파다 그래서 끝났다 이렇게요. 근데 시장은 한 줄짜리 이유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진짜는 돈이 빠져나가는 통로가 한 번에 열렸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통로를 딱 두 개로만 잡겠습니다. 하나는 신뢰가 깨지는 공포, 다른 하나는 레버리지 청산이 만드는 강제 매도. 그리고 이 둘이 합쳐질 때 QLD TQQQ가 왜 남들보다 더 크게 흔들리는지 이유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먼저 비트코인이 왜 먼저 무너지냐, 가격이 내려서가 아니라 신뢰의 하자가 터졌다고 사람들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본문에 나오는 앱스타인 이야기를 그대로 끌고 오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에서 다시 떠도는 핵심은 이겁니다. 2019년에 이미 논란이 됐던 자료가 있었고 그 자료가 다시 회자되면서 비트코인 핵심 개발진과 자금 흐름에 대한 의심이 커졌다는 흐름입니다. 특정 이메일과 보고서가 언급됩니다. 비트코인 재단이 파산 위기였던 시기에 한 연구기관이 기부금을 활용해 핵심 개발 인력을 지원하거나 영입했고 그 과정이 보고 형태로 남아있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기부금의 출처로 앱스타인이 거론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사실로 확인된 내용과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 뒤섞여 폭발합니다. 어떤 쪽은 말합니다. 그때도 이미 이슈였고 관련 인사가 책임 논란 속에 자리에서 물러난 적이 있다. 그래서 이건 새 이야기가 아니라 오래된 논란의 재점하다 이렇게요. 또 어떤 쪽은 더 과장해서 말합니다. 사토시 자체가 앱스타인이었다. 혹은 비트코인이 애초부터 누군가가 설계한 흡수장치였다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딱 하나만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런 자극적인 주장들은 지금 단계에서 그대로 믿고 투자 판단을 하면 거의 무조건 망합니다. 투자자는 진실 게임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격을 움직이는 심리를 관리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입니다. 그 이야기가 사실이냐 아니냐보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믿기 시작했느냐, 그리고 그 믿음이 매도 주문으로 연결되느냐입니다. 시장은 진실보다 주문을 먼저 반영합니다. 아파트 비유로 다시 잡겠습니다. 내가 가진 아파트가 좋은 단지이고 가격도 비싸고 입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발견됐다고 해봅시다. 창호가 흔들리고 누수가 생기고 균열 얘기가 나옵니다. 집주인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하는 순간 내가 가진 자산이 내려가니까요. 근데 소문이 퍼지면 집주인이 말하든 말든 시장은 움직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쪽에서 벌어지는 건 정확히 이 구조입니다. 신뢰의 하자라는 단어가 사람들 머릿속에 박히는 순간 가격은 이유를 묻지 않고 반응합니다. 이제 두 번째 통로, 진짜로 나스닥을 끌어내리는 통로로 넘어갑니다. 강제 매도입니다. 청산입니다. 마진콜입니다. 요즘 가상자산 시장은 레버리지가 흔합니다. 롱이든 숏이든 크게 잡아놓고 변동성에 베팅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때 비트코인이 한번 크게 밀리면 단순 손절이 아니라 강제 청산이 연쇄로 나옵니다. 강제 청산이 나면 증거금을 더 넣으라는 요구가 옵니다. 그게 마진콜입니다. 마진콜이 오면 사람들은 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돈을 어디서 만드느냐? 가장 빨리 현금화되는 걸 팝니다. 여기서 금이 같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나스닥이 같이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가상자산에 레버리지 쓰는 사람과 나스닥 성장주에 레버리지 쓰는 사람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그 겹침이 바로 QLD TQQQ의 자리입니다. 같은 손이 같은 앱에서 같은 계좌로 같은 날 동시에 버튼을 누릅니다. 한쪽에서 터지면 다른 쪽도 팔아서 막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먼저 깨지고 주말에 한번 흔들고 시장이 열리면 그 충격이 테크주로 넘어오고 QQQ가 꺾이고 QLD TQQQ는 그 꺾임을 증폭해서 맞습니다. 이 지점에서 또 착각이 나옵니다. 누가 지명됐다, 매파다 그래서 위험자산이 다 빠졌다. 그게 트리거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금, 나스닥, 비트코인이 동시다발로 무너질 때는 트리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 구조가 동시에 출구를 찾는 상황이 겹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온 앱스타인 이야기는 그 출구를 더 빨리 열어젖히는 심리적 폭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는 사실관계 검증보다 공포가 먼저 확산됩니다. 그럼 QLD TQQQ 투자자는 여기서 뭘 해야 하느냐? 오늘 같은 날 제일 위험한 행동은 자극적인 본문을 보고 내 매수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QLD TQQQ는 정보 싸움이 아니라 구조 싸움입니다. 변동성을 견딜 구조가 있으면 이런 날이 기회가 됩니다. 구조가 없으면 이런 날은 계좌를 찢어버립니다. 첫째 기준선은 레버리지 차트가 아니라 QQQ로 잡으셔야 합니다. QLD는 QQQ의 2배, TQQQ는
QQQ의 3배입니다.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도 QQQ 기준이 먼저입니다. QQQ가 추세를 회복하려는 자리인지 아니면 추세가 무너지고 더 아래로 열리는 자리인지 이게 전부입니다. 레버리지는 내 감정을 3배로 키우는 게 아니라 내 실수를 3배로 키웁니다. 둘째, 오늘 같은 날은 바닥을 맞추는 게임을 하면 안 됩니다. 바닥 맞추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한 번에 들어가는 순간 선택권이 사라집니다. 분할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분할의 기준은 가격이 아니라 구간입니다. QQQ가 회복 시도를 하는 구간에서 첫 번째, 그 회복이 무너지는지 버티는지 확인하고 두 번째, 그 다음 추세가 살아나는 게 보일 때 세 번째. 이렇게 나누면 본문이 아무리 자극적이어도 내 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셋째, 현금은 겁이 아니라 다음 기회를 사는 권리입니다. 강제 청산이 연쇄로 나오는 장에서는 반등이 나와도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현금이 있으면 흔들림이 할인으로 보입니다. 현금이 없으면 흔들림이 처벌로 보입니다. QLD TQQQ는 특히 현금 없는 레버리지가 제일 위험합니다. 넷째, 수익 실현 규칙을 미리 박아두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레버리지로 돈을 못 버는 이유는 못 사서가 아니라 못 팔아서입니다. 정고점 근처에서 일부를 정리하는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고점 또는 정고점 부근에서 보유 물량 일부를 정리한다. 정리한 돈 중 일부는 방어 자산으로 옮기고 일부는 현금으로 남긴다. 이 구조가 있어야 다음 조정에서 다시 기회를 잡습니다. 이제 본문에 나온 앱스타인 이야기를 투자 판단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아주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건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확인하기 어렵다는 건 내 돈으로 베팅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셋째, 그런데 시장이 반응하면 나는 그 반응을 이용해야 합니다. 즉,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앱스타인 이야기를 믿지 마십시오. 다만 앱스타인 이야기를 믿는 사람이 늘어나서 매도가 늘어나는지 그 시장 반응을 관찰하십시오. 이 차이를 이해하면 음모론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군중 심리로 생긴 변동성은 수익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차이를 이해 못하면 루머에 흔들리고 공포에 팔고 반등에 추격 매수하고 딱 그 패턴으로 계좌가 망가집니다. 사람들이 꼭 던지는 질문들 정리합니다. 지금 QLD TQQQ 사도 되냐? 기준선 없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기준선이 생기면 분할로 들어가면 됩니다. 오늘 본문이 자극적일수록 기준선과 분할이 더 중요합니다. 비트코인 가치가 정말로 0이 될 수 있냐? 가능성만 따지면 뭐든 가능합니다. 근데 투자자는 가능성이 아니라 구조와 확률을 봅니다.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건 종말 선언이 아니라 신뢰 흔들림이 레버리지 청산으로 이어지는지, 그 강제 매도가 나스닥까지 번지는지 이 연결고리입니다. 그 연결고리가 강하면 QLD TQQQ는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연결고리가 약해지면 먼저 안정되는 쪽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언론이 뭐라고 말하든 루머가 뭐라고 돌든 내 계좌를 지키는 건 한 가지입니다. 기준선, 분할, 현금 수익 실현 규칙, 이 4개가 있으면 오늘 같은 날이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남들이 공포로 던질 때 나는 계획대로 줍고, 남들이 환호할 때 나는 규칙대로 일부를 팔 수 있습니다. 그게 레버리지를 다루는 사람의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